지금부터 전문 외상 처치술 10판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외상 환자의 처치 접근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초기 평가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외상 환자를 치료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현장에서의 준비, 두 번째로는 병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환자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A, B, C, D를 하면서 이송 병원을 결정을 해야 돼요. 견딜만 하다, 괜찮다, 경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근처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겠죠. 뭐 굳이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환자를 봤더니 ABCD 하는 와중에 중상이다, 그러면 어디든 수술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장에서 준비상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의 소요 시간을 최소화해라.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최대한 이송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병원에서 준비입니다. 당연히 소생구역이 있어야겠죠. 소생구역을 준비를 해놓고, 뭐 기도사건도 준비해놓고, 기도사건도 빨리 할 수 있게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 체온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생리식염수도 준비해놓고 그거를 주입할 수 있는 장치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진단검사의학과라든지 영상의학과 직원들을 호출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뭐 에이즈라든지 뭐 간염이라든지 뭐 감염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에이즈 걸렸어요 아니면 간염 걸렸어요라고 얘기를 안 하죠. 페이스 마스크라든지 뭐 고글이라든지 뭐 가운이나 장갑을 꼭 착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환자 피가 피부에 닿아도 이게 썩 유쾌하지 않은데 입이나 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꺼림칙합니다. 자, 이런 준비가 모두 끝나면 이제 트리아지를 해야 됩니다. BC에 중점을 두고 분류를 하면 됩니다. 손상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소생이 가능한지, 가용 가능한 자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닥쳤어요. 많은 환자가 이제 들이닥쳤는데 병원이 수용 가능해, 처치도 가능하고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멀티플 캐주얼티, 다수 환자라고 하고요. 매스다, 대량 환자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병원이 이게 좀 힘에 버거워, 처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매스 캐주얼티로 나눈다고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부터 처치를 해라, 그게 원칙입니다. 자, 이제 트리아지가 끝났다면 1차 평가를 소생술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됩니다. 환자한테 이름을 물어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요. 이름도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환자가 의식도 있고 기도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숨도 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약간은 이걸 보면서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의식이 해롱해롱하다, 해롱해롱하다, 이렇게 말도 안 한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뭐 처치해야겠죠. 1차 평가의 제일 첫 번째가 뭐죠? A죠. 에어웨이입니다. 에어웨이 with cervical immobilization, 경추보호. 기도 확보와 경추보호가 A예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머리를 다쳤더라도 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배를 다쳤더라도 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기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초기에 묻는 말에 잘 답을 안 한다? 그러면 기도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에어웨이부터 확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묻는 말에 답을 못 한다거나 GCS 스코어 자체가 8점 미만이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전문 기도기부터 삽입을 해야겠죠. 기도를 보호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경추 보호해야 돼요. 시각적 검사가 경추의 안정성을 100% 답보하지 않아요. 경추 보호는 의식이 있건 없건 해야 됩니다. 자, 기도가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기도를 확보했다고 숨을 잘 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입니다. B 말씀드렸죠? 브레스인과 벤틸레이션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냐, 이거 긴장성 기흉 감별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주의해야 될 게 단순 기흉 있잖아요. 단순 기흉, 이게 긴장성 기흉으로 확 돌변할 수 있어요. 체내에 있는 산소가 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 확보된 이후에 무조건 산소를 주셔야 된다는 거. 단순 골절 이외의 환자는 무조건 외상으로 오는 경우에는 산소 같이 주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A, B가 끝났죠. 그 다음 C인데, C는 뭐죠? 서큘레이션이에요. 서큘레이션. 출혈이 쇼크의 가장 흔한 원인이죠.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 피부색, 맥박이에요. 의식 없는 환자들은 혈압이 낮거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이 좋지 않은 거죠. 피부색 같은 경우도 핑크색으로 발그레한 환자랑 아주 잿빛으로 진짜 거의 넘어가 일부 직전 환자랑 답을 다 드렸죠. 잿빛인 환자가 훨씬 안 좋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에서 맥박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 외의 상황 생각해 보면은 보통 저혈량성 쇼크인 경우에 맥박이 좀 빠르죠. 그럼 이제 출혈을 어떻게 응급실에 처치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눈앞에서 팔이나 다리를 베었어요.
톱으로 베었어요. 피가 철철철 막 납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눈앞에서 보이는 피면은 차라리 편해요. 지혈을 하고 압박을 해놓으면 일단은 뭐 순간적으로 처치를 할 수 있으니까. 몸 깊숙한 곳에 출혈이 일어나는 환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급의학과 의사고 수술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을 들어가기 전까지 바이탈을 유지시키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쌍라인 혹은 양라인을 잡습니다. 양쪽으로, 보통 양쪽으로 큰 혈관을 잡는 거예요. 혈관을 잡으면서 혈액 검사도 시작을 하고 수혈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임기 여성인 경우엔 임신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양라인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중심정맥관 혹은 IO를 해볼 수가 있겠죠. IO 써보면 정말 편합니다. 전에는 피를 주기 전까지 수액을 어떻게 줬었죠? 이 환자가 막 70에 50, 1리터를 줬어요. 그 다음에 혈압 재보니까 60에 40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전에는 피를 주기 전까지 수액을 대량으로 줬어요. 전에는 수액을 1.5리터 이상 주잖아요. 1.5리터 이상 주면 사망률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주고 난 이후에는요, 바로 수혈로 넘어가야 돼요. 피가 준비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죠. 아무리 빨리 돼도 30분 이상은 소요됩니다. 뭐 그 사이에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서 이제 수액을 다량 투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트렌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수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환자가 응급실에 바로 들어왔다 그러면요, 지체할 것 없이 수혈 오더부터 내놓으세요. 수액을 또 다량으로 투여하게 되면 저체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사망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따뜻한 웜셀라인, 39도 정도 되는 웜셀라인을 준비시켜 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치고 나서 3시간 정도 이내에 트란자믹 애시드 아시죠? 트란자믹 애시드를 주사 받는 게 생존율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자, A, B, C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D, 디서빌리티. 이게요, 같은 말로 뉴럴로직 이그잼이에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의식과 동공반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건 없건 머리 손상이 발견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A, B, C, D를 하는 와중에 머리 손상이 강력히 의심된다. 근데 이 병원에는 신경외과가 없다. 처치가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전원 보내는 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A, B, C, D, E입니다. E. 익스포저, environmental. 일단 모든 옷을 탈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쫙 보는 거예요. 내가 놓치거나 못 본 상처가 없는지, 손상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때도 저체온에 주의하셔야 돼요. 저체온은 다시 말하지만 사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체온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뜻한 담요를 덮어준다거나 따뜻한 셀라인, 39도 정도 되는 웜셀라인을 주사할 수 있겠죠. 영상 요약입니다. ABCD를 잘하고 반복하자.